LA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범죄도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압수된 총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압수된 총기류에는 대전차 화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 드라이브스루에서 남성 운전자가 여종업원을 납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센타애나에 자리한 쇼핑몰에서 10대 소녀가 납치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병원 진료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중 재무장관이 첫 대면 회동을 가졌습니다. 큰 진전은 없었지만 추가적인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스위스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류 부총리를 만나러 옐런 장관이 아프리카 방문 전 일부러 스위스에 들른 겁니다. This is indeed our very first in-person exchange. I do feel that this is an opportunity. Both sides. We should not allow misunderstandings, particularly those stemming from a lack of communication, to unnecessarily worsen our bilateral economic and financial relationship.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만남이지만 세 차례 화상회담만 했던 두 경제수장이 직접 만난 건 미중 양국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란 평가입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양측 모두 이견을 관리하고 경쟁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에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 회담 결과 자료에선 기후금융에 대한 협력 강화, 신흥국의 청정에너지 지원 전환 등만 성과로 거론됐고 소통 강화의 중요성만 강조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회담을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우려한다는 자국 입장만 실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조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데다 중국 류허 부총리는 올 3월 은퇴할 예정이어서 애초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웠던 회담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곧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중국 경제 관료들도 미국 방문을 약속하는 등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소통은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다음 달 초 중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LA 지역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기 범죄도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해 관할 지역 내에서 모두 9,288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인 지난 2021년보다 7%, 2년 전인 2020년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도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LA 다운타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모두 926건의 강도 범죄가 보고됐는데 이는 시 전역에서 발생한 동일 범죄의 1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총기로 무장한 용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면서 지역 치안도 점차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LA시에서는 모두 2,780건의 총기 강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LA 경찰국은 LA 한인타운의 강도 범죄율도 전체 6위에 올랐다며 고가의 귀중품을 드러내고 다닐 경우 무장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압수된 총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압수된 총기 중에는 대전차 무기도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전쟁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대전차 화기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화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총기 박람회에 전시될 예정이었으나 사전 허가 없이 기내에 반입하려던 의도가 포착돼 압수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260개 공항에서 압수된 총기는 모두 6,542정,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11만 6천여 명 중 1명꼴로 총기를 기내에 반입하거나 은닉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교통안전청은 대부분의 총기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 등 남부 지역의 공항에서 발견됐고 이 중 88% 상당은 장전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총기가 압수된 곳은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모두 448정의 불법 총기가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신고 절차를 마친 총기는 잠금 장치가 있는 특수 상자에 포장해 위탁 수화물로 붙일 수 있지만 기내 반입은 총기 휴대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커피숍 드라이브스루에서 여성 종업원을 납치하려 시도했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유리창 사이로 잔돈을 내미는 순간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여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자세히 보면 반대편 손에는 올가미 모양의 집타이를 들고 있는데 이를 여 종업원의 목에 걸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놀란 여 종업원이 황급히 팔을 뿌리치고 유리창을 닫아버리자 남성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울 틈도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대 한 커피 전문점에서 찍힌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팔에 자동차 브랜드명이 새겨진 문신이 있었고 차 역시 같은 브랜드 트럭을 몰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어제 오전 자택에 있던 용의자를 체포했고 차 안에서 납치 시도를 입증하는 다수의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새해를 맞아 반려견들을 위한 케이지를 새로 구입한 커플. 여성이 반려견 한 마리를 안에 들여보내고 웃으며 애인을 쳐다봅니다. 이어 바로 옆에 있는 케이지에 자신도 들어간 여성.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라 꼼짝없이 갇힌 두 사람. 다행히 남성이 몸을 흔들어 조금씩 케이지를 움직인 뒤 손가락을 내밀어 여성이 갇힌 케이지 문을 열면서 둘 모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산타아나에 자리한 쇼핑몰에서 10대 소녀가 납치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을 미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산타아나 메인플레이스 쇼핑몰 주차장에서 10대 소녀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9살로 확인된 피해 여성은 쇼핑을 마친 뒤 주차장에서 납치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을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진술에서 용의자가 범행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한 뒤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8살의 퀸튼 자비의 로버슨으로 납치와 강도, 성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쇼핑을 하는 동안 미행했고 이 여성이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해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일으킨 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이 무작위로 풀려나고 있다며 사법부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항공기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이 지금보다 더 불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좌석 경량화로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CNN이 국내선 항공기 좌석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석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좌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기능이 포함되면 좌석 구매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는 좌석을 채택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좌석은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거리가 멀지 않은 단거리 노선을 다니는 항공편에도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코노미석이 불편해지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처럼 더 넓은 자리를 원하는 승객들을 위한 별도의 좌석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항공사들은 등받이를 젖힐 수 없는 좌석은 승객 간 다툼을 예방하며 승무원들이 항공기 이착륙 시 좌석을 원위치시키는 업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 망명 신청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벌써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이민자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텍사스 국경지대를 직접 찾는가 하면 오늘은 워싱턴 DC를 찾아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하루 8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도착하고 있고 지난 봄부터 1월 16일까지 4만 명 이상의 불법 이주민이 유입된 상황으로 뉴욕시는 더 이상 자금도 수용 공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뉴욕 주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가 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3년 시정연설에서 주택 문제와 치안 문제에 초점을 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망명 신청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뉴욕주는 연설에서 언급하진 못했을 뿐 2023년 예산안에 망명 신청자 지원 자금을 책정해놨으며 난민을 위한 법률적 지원, 직업교육, 일자리 연결 계획안이 문서로 남겨져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안일한 이민자 대응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거 행적까지 지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컬 주지사가 이리 카운티 서기로 재직했을 때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려는 뉴욕주 정책을 반대하며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신고할 것이라고 나서 모든 정책이 무산된 사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자협회 역시 뉴욕 주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뉴욕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욕주 정부는 앞으로도 이민자 문제에 대해 뉴욕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이번 사안은 뉴욕주가 홀로 해결하고 짊어질 사안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교육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싱크탱크 포퓰러스는 오늘 성인들이 생각하는 초중고 교육의 목표를 1위부터 57위까지 우선순위를 매긴 교육 목적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의 목적을 묻는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 목적으로서 대입 준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대입 준비는 초중고 교육 목적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10위를 기록했는데 순위가 37계단이나 낮아진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대입 준비의 중요성은 개인 차원에서 47위를 기록했지만 사회적 인식 차이에서는 3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초중고 교육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학생들이 개인 재정관리나 식사 준비, 약속을 잡고 지키는 법 등 삶에서 필요한 교육을 습득하는 것을 교육 목표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비판적 사고 능력 2위, 인성교육 3위, 읽기, 쓰기, 연산 등 기초학습 능력은 4위, 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 5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인종별로 답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응답자들은 여전히 대입 준비가 10위로 코로나19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스패닉 응답자들은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5위로 꼽아 백인 48위, 흑인 39위, 아시아는 32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병원 진료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갤럽이 지난해 물가 상승 여파로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취소한 이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 상당이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집계된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율로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12%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33%는 평소보다 진료비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기본적인 생활 물가가 올라 여유 자금이 충분치 못해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면 건강 상태가 악화돼 더 큰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의료비 지출을 포기하는 시민들은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산하 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안이 담겼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 문서는 아시아계와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의 형평성과 정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부처별 행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급증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등과 관련해 법무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그동안 펼친 대응 노력을 총정리하고 앞으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또 영어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언어 접근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은 한국어를 비롯해 20개 언어로 홈페이지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의약국도 언어와 문화적 특성에 맞춰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아시안 정책 목표와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32개 연방 부처별로 시행된 관련 조치를 모은 국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와 차별 대응, 관련 통계 보완, 관련 언어 접근 확대, 지역사회 역량 강화, 아시안 지역사회와 접촉 확대, 그리고 연방정부 인종 다양성 강화 등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 대응과 관련해 한국어를 포함해 24개 언어로 증오범죄 신고 요령을 담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등 증오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가 73% 증가했다는 연방수사국의 통계 자료도 인용하면서 심각성을 재차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가 2021년 5월 각급 학교에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 실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재무부를 비롯한 연방정부 부처가 아시안 지역사회 강화를 위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 등도 전략 문서에 담겼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데이브민 상원 의원이 연방하원 47지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연방하원 47지구에 출마할 계획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연방하원 47지구를 이끌고 있는 KT 포터 의원이 연방 상원 출마를 선언하며 공석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KT 포터 연방하원 의원도 데이브민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힘썼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UC 얼바인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 37지구에 출마해 주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현직 유일의 한인 주 상원의원입니다. LA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는 음식물 쓰레기 잔해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녹색으로 구분된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낙엽, 나뭇가지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음식물을 담았거나 오염된 종이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LA시는 수거된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동시에 쓰레기 매립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기물 쓰레기 분리 법안에 따른 것으로 각 지역 정부는 오는 207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의 폐기물 처리 규모를 75%까지 줄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하루에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내무장관 등 핵심 인사 14명이 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외곽 주거 지역에 헬리콥터가 추락해 14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시 헬기는 전방을 향해 가던 중이었고 우크라이나 내무장관과 차관 등 탑승자 9명이 숨졌습니다. 또 유치원 근처에 추락해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 11명 등 25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사고 직후 1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가 사고 현장이 수습되면서 희생자 수를 정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기상 문제나 기체 이상 또는 러시아의 공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У війни є кілька напрямків. Немає більше нещасних випадків. Все це результат війни. Абсолютно. 한편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과 발레리 잘루지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현지 시간 17일 만나 군사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잘루지니 총사령관은 밀리 의장에게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혀 탱크 등 중화기 지원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20일 독일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On Friday, we will also meet with Ukraine in Ramstein, where we will have the meeting of NATO allies and many partners in the US-led support group. 이 자리에서 미국 등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중화기 추가 지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영국과 폴란드는 각각 챌린지2와 레오파드 등 자국의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자주 붙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